자, 여기서는 FDM 타입에서 3D 프린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4가지 종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카티전, 즉 카티전 하면은 이거 영어로 이야기하는 건데 데카르트라는 뜻입니다. 데카르트의 좌표 하듯이 여기서 카티전 좌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차원 직교 좌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타입이 있습니다. 델타. 요것은 요 3개의 축에 부시가 있어가지고 부시가 이제 상하 운동을 합니다. 상하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라드 길이도 조금씩 달라지고 해서 요거는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어떤 방향으로든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폴라 타입이 있습니다. 폴라. 여기서 보면은 요 베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까 폴라 하면은 요 좌표계에서 X, Y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점이 있으면은 여기 R가 그 다음에 각도 세타가 있잖아. 요걸로 나타내는 게 이제 폴러 코디네이트잖아요. 그죠? 요 밑에서 보면은 여기 회전하면서 요 회전만 합니다. 회전만.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회전만 합니다. 그리고 요 헤더 부위는 Z축으로 움직이면서 상하 좌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폴라 코디네이트하고 비슷합니다. 3개 합치면은. 그렇지만은 요 밑에 타일 보면은 이제 폴라 좌표입니다. 요 3개 합치면은 폴라가 아니고 실린더죠. 원통 좌표계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아음으로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로봇 아음이라는 로봇이라면은 다관절 로봇에 여기 헤드 부위에 3D 프린트 뭐 노즐이라든지 혹은 DED 방식 Direct Energy 뭐 Deposition이라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접하듯이 쭉 선을 이렇게 바닥이라 그러면 쭉 이렇게 쌓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요 파우더를 뿌려 가지고 레이저로 바로 녹여 가지고 적층해서 쌓을 수도 있고 그런 타입에도 이게 다관절 로봇은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FDM 타입의 3D 프린트 구성과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D 프린트 이 구조만 정확히 아시면은 웬만한 기계 구조는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 기계라 보면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화로 어떤 인간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들은 대부분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시행센터도 똑같고 어떤 연삭 장비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굴삭기든 뭐 기구들이. 자, 그걸 보면은 자, 여기에서 3D 프린트의 어떤 업체에서 하나 사진을 따왔는데 자, 여기에 어떤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뭐 G축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에 어떤 베드가 있다 그러면은 요놈을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움직이고 Z축으로 움직이려면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됩니까? 어떤 기구를?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떤 뭐 브라켓이 있어가지고 타이밍 벨트 뭐 연결해서 여기에 모터를 하나 설치하면 되죠. 모터. 그러면은 X축으로 움직이고 Y축도 여기에 어떤 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타이밍 벨트를 설치하고 이 끝에 모터를 하나 설치했다고 간단하게 하고 G축도 보면은 여기에 어떤 뭐 타이밍 벨트라든지 혹은 나사산을 이렇게 해서 스크루를 해서 요걸 회전하면은 모터가 있으면은 어때요? 모터가 있으면은 회전을 하면은 여기에 어떤 기구물을 여기에 기구물을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터에 연결했는 거는 어디에 연결하냐면은 여기 컨트롤러에 연결돼. 컨트롤러. 자, 컨트롤 패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작은 FDM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아두이노 보드라고 이것은 원래 이게 학생들의 실험을 위해서 쉽게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 만든 컨트롤러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간단한 FDM 3D 프린터는 충분히 구동이 됩니다. 컨트롤 패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패널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지령을 해요. 지령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NC 코드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NC 코드라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X 0.2, Y 10점, 뭐 Z 12.0, 뭐 F 100 이런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터가 몇 가라, 그 다음에 모터를 스톱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뭐 어떤 감지 센서 같은 거 엔더 스톱이라든지 접촉식 센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여기에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센싱을 했는 걸 받아들이는 이 컨트롤 패널 보드가 있습니다. 보드가. 그래서 여기 지령을 하는 거는 우리가 NC 코드를 짜서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데 사람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건 모터가 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 같은 거.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내리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근육의 지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은 여기 돌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게 구동을 하게끔 모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과 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손과 발은 여기서 이제 두뇌에 있는 두뇌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즉 NC 코드에서 인간이 짠 프로그램을 컨트롤 패널이 여기에서 이제 변환을 시켜가지고 모터에 보낼 때는 어떤 펄스 같은 거, 펄스를 프리퀀시로 보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돌아라, 몇 바퀴 돌아라 이런 신호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대부분들이 우리 기계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 3D 프린팅은 비싼 거는 이게 서버 모터가 들어가겠죠. 서버 기구가 있고. 근데 FDM 타입 저렴한 같은 거는 스텝 모터 혹은 스태핑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가 있고 여기 Y 타이밍 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헤드가 움직이는 타입. 헤드에 여기에 타이밍 벨트가 있었고 X축 왔다 갔다 하고 다르게 하면은 X축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Y축이 왔다 갔다 하고 베드가 그 다음에 G축은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개에서 이게 스크루 방식으로 해서 나사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모터를 돌면은 여기에 있는 기구가 요 헤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요 보드, 컨트롤 보드가 있습니다. 제어용 보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어떤 NC 코드를 집어넣을 때 어떤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든 기구의 구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네, 프린터를 살 때 보면은 뭐 주의할 것들은 다른 것들은 그렇게 FDM 타입은 가정용은 그렇게 정밀도를 요하는 게 아닙니다. 정밀도를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내는 걸 형상을 보고 싶다든지 어떤 구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제품에서는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은 프린트를 살 때는 이제 프린트 사용해서 프린트 크기 정도 베드 사이즈 요 공작물이 프린트 될 수 있는 크기 정도 내부에 얼마 되고 높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요 크기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 직경은 지금 필라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라멘트를 여기 사용합니다. 요 직경이 1.75mm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하면은 1.75 뭐 공차가 좀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압출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용융수지를 넣어 가지고 실을 뽑듯이 뽑아내기 때문에 용융수지에서 멜트 수지에서 그 다음에 나오면서 물로 들어가면서 수축을 합니다. 정확한 수축량의 제어를 안 하면은 요 치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일반 우리 FDM 타입은 치수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프린트 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정밀적으로 가면은 이 치수의 직경에 따라서 이 뒤에 노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 뒤에 힘을 가해서 밀어넣는 양은 똑같은데 요 직경이 켜면은 여기 양이 더 많아지면은 형상에서 약간 치수의 차이는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CAD 소프트웨어는 뭐 어떤 게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CAD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FDM 타입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Cura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Cura는 이제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가용 FDM 타입의 3D 프린팅에서는 Cura를 많이 사용합니다. Cura를 사용할 때 약간 주의해야 되는 것은 파라미터의 설정값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된 게 굉장히 나오지만은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의 프린트에 맞게끔 파라미터의 설정값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G코드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Cura에서 하면은 여러분들 사용해 본 사람도 알겠지만은 굉장히 편리하게 모델만 Cura에 부르면은 바로 이렇게
파라미터 설정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G코드는 바로 이렇게 어떤 텍스트 형태로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모델이 있고 모델이 있습니다. 3차원 3D 모델이 있죠. 그러면은 이 모델을 이용해서 QR를 통해서 어떤 이런 형상에 있다면은 슬라이스를 냅니다.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 높이 Z 높이 그 다음에 X 여기에서의 X, Y, Z 좌표를 딴다는 겁니다. 좌표를 모두 점마다 쭉 컴퓨터로 따서 G코드를 만듭니다. G코드 뭐 Z, 12 뭐 이런 형태로서 G코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G코드, 이거는 NC코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머신링 센터라든지 저런데 하면은 G코드도 있을 뿐더러 보통은 이제 일본의 파낙이라는 업체에서 이게 컨트롤러에서 구동하는 랭귀지고, 그 다음에 뭐 G맨스도 있고 미쯔비시도 있고 하이덴하임 코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손으로 짜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자동 프로그램으로 짜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G코드 혹은 뭐 하이덴하임 코드라든지 그런 언어에 대한 용어 정도만 아시면은 굳이 여러분들 뭐 C++이라든지 그런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손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다 앞에 거 이거는 이제 다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고 필요한 거는 여기에 텍스트로 된 프로그램 요것만 필요합니다. 요것만 저장해서 3D 프린터에 넣어주면은 메인보드에 넣어주면은 바로 3D 프린팅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사용인데 그다지 뭐 중요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태핑 모터 한번 지령 내리면은 거의 피드백이 안 되는 거, 서브 모터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이제 압출기라는 겁니다. 노즐 FDM 타입이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노즐 압출기, 뭐 노즐이라 그러기도 하고 압출기 익스트루드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압출기. 그 다음에 요 히팅 베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요 위에 어떤 3D 프린터가 이렇게 쭉 적층이 됩니다. 여기에 히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우리는 폴리머라 그러는데, 폴리머 속에 일반인들이 아는 거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소재를 여기에서 녹입니다. 여기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열을 가해가지고 녹이면 어때요? 이 녹은 게 앞으로 쭉 나오잖아. 녹은 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 적층을 합니다. 이렇게 적층을 하는데, 녹은 게 바로 여기 밖에 나오면 어때요? 차가운데 나오면은 바로 굳어버리지. 굳어진다는 거는 이제 점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D 프린팅과 관계없지만은 약간 사출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압력, 온도, 요거는 비체적입니다. 비체적, 스페시픽 볼륨,
이라고. 비체적이 있어서 요거는 뭐냐면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은 이 대기압이다 그러면은 요 비체적은 점점 요 정도 내려갔다 그러면 이 정도로 작아진다는 거죠. 물론 체적이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고체로 되면서 저 액체에서 용융물에서 고체로 되면서 점점 체적이 작아지죠. 우리가 체적이 커지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커지는 거는 얼음 있지, 얼음. 얼음이 물로 되었다가 얼음으로 되면은 어때요? 부피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 우리가 빙하가 물에 이렇게 쭉 떠 있습니다. 빙하가 이 정도 보이면 밑에는 엄청나게 큰 빙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체인데 고체가 우리가 수지같이 플라스틱같이 줄어들면은 체적이 줄어들면은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증가를 하죠. 증가하면은 물의 밀도는 혹은 물의 비중은 1인대 1 4도시에서 1보다 비중이 커져 버리면 혹은 밀도가 1보다 커져 버리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죠. 그런데 얼음은 고체가 되면서 반대로 물에 떠 있습니다. 1보다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떠 있습니다. 만약에 얼음이 체적이 작아진다면은 밀도가 커져 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으면은 여러분들 해양 생태계에 물속에 있는 심해에 있는 고기들은 다 동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양식장에서 아주 추울 때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고기들이 추운데 심해로 들어가면은 이제 온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심해로 도망가지 못하고 가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동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아시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축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수축에 대해서 약간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PLA 수지를 사용하는데, PLA 수지를 요거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베이스로 만든 겁니다. 친환경 수지로서 자연분해 가능한 겁니다. 실내에서 3D 프린팅을 하더라도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대부분이 PLA 수지를 사용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히팅 베드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플라스틱이 이론상 보면은 냉각 속도가 빠를 때 하고 느릴 때 하고 하면은 냉각 속도가 빠를 때가 수축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을 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수축량도 처음에 더 크게 됩니다. 더 크게 수축이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체인버 내에 전체 분위기 열을 가해 가지고 전체의 공간, 요 밑변만 밑에 히팅 베드가 있는 요 부위만 수축량을 조절할 게 아니고 이 전체를 골고루 수축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의 분위기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분위기 온도를 뭐 50도든 60도든 올려주면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스트라타시스라든지 혹은 3D 시스템즈라든지 다른 데 보면은 좀 고가의 FDM 타입의 3D 프린팅을 보면은 여기에 체인버 내에 분위기 온도를 올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한 PLA 수지 같은 경우는 굳이 분위기를 올릴 만큼 정밀도 있는 제품을 제작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가정용, 그냥 학교에서는 충분히 그냥 저가용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약간의 저가용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약간 비용이 나가는 이런 메이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 소재도 소재, 혹은 뭐 그네들은 뭐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카트리지, 우리 잉크 카트리지를 이야기하듯이 카트리지를 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수십만 원 합니다. 어떤 데는 일반 프린터 한 대 값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조립용, 제가 직접 조립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2만원 정도, 비싸봤자 3만원 미만으로 해서 필라멘트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쿨링 팬 같은 경우에는 노즐에서 바로 이렇게 쭉 쌓이고, 평면 쌓이면은 바로 바람을 불어서 빨리 응고를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쿨링 팬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